네, 그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이번엔 자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이 사회 보셨는데 옆으로 이제 또 기업 입장으로 또 와주시고 아까 또 기업 입장이셨던 요 대표님이 또 이번에는 이쪽으로 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 좀 나눠보시고 이제 서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재미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아까 저기랑 여기랑 확 차이 나는 게 일단 이거 따뜻하네요. 네.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메이 얘기부터 빨리 들어보시죠. 네. 예. 고메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드네임은 고메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레드테이블 대표님 말씀하셨던 레드두 저희도 이제 컨셉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일단 탄생 배경은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내가 이 도시를 갔는데 딱 한 번 왔는데 한번 먹어봐야 될 것들, 그리고 만족스러운 맛집 정보들을 알 수 있고 그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통해서 진짜 맛있다를 갔는데 맛이 없을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데 가서 찾아가서 먹을 수 없을까, 쉽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없을까, 결제까지는 아니고 예약하고 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고메이는 이제 미식가들이 평가해 놓은 그런 가이드나 아니면 그 미슐랭 가이드나 자간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 같은 그런 유수의 그 20개 넘는 매거진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좀 파인다이닝을 하죠. 누구나 갈 수 있는 옐프 서비스가 아니라 예약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예약해서 갈 수 있게끔,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도시에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친근한 의미의 서비스 고메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일단 각 도시별 서비스인데요. 먼저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시작으로 해서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가이드북이나 유명한 잡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고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약간은 기존의 맛집 서비스와는 다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근데 기존에 그 옐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평가는 대중이 하고 수익 모델을 이유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수정을 가능했던 서비스로 지금 요즘에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 스피드는 극소수의 셰프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셰프들의 권위 있거나 인지도는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개수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고메이는 신뢰성, 객관성, 그리고 편리성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추천받은 그런 가이드나 매거진을 통한 조합, 그리고 다양한 정보의 출처를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기본적인 정보와 길 안내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의 그 시장 규모나 저희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고메이는 첫 번째로는 미디어입니다.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하고 레스토랑의 평가 매체가 되는 하나의 그런 그 미디어 시장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은 트래블인데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그 도시에 갈 때 맛집에 대한 정보, 관광청의 홍보수단, 여행 가이드북 발행함으로써 저희 마켓은 미디어의 사이즈와 여행 카테고리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약과 그 결제 부분까지도 저희는 그 확대해서 추후에 배달, 메뉴 개발, 레스토랑 다이어리까지 만드는 데로 확장 예정입니다. 모델은 두 가지인데요. B2B 모델은 저희 고메이 서비스에 레스토랑들이 등록하는 그 수수료, 그리고 부가 서비스는 메뉴판을 등록한다거나 뭐 예약 결제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저희 등록 수수료 부분을 보고 있고요. B2C는 똑같이 예약 수수료입니다. 예약을 할 때마다 뭐 오픈 테이블이 2부씩 1부씩 받는데 그런 수수료는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모델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입장에서 예약하는 수수료 외에 다른 모델을 찾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데모 버전이 나온 단계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 공식 런칭 다음 주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앞두고 있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베타 테스트를 했고 미국의 5대 도시를 공략합니다. 관광객 10만 명, 뭐 현지 사용자 10만 명, 그리고 등록 레스토랑 5만 개, 100만이네요. 5만 개 이상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0대 도시 공략을 예정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타 서비스 연계인데 옐프나 오픈테이블 같이 다른 잘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 연결을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저희 예약 시스템은 따로 없기 때문에 오픈 테이블과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유치한 매거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거진들을 수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네. 지금 뭐 5분이 좀 네. 다 돼가지고요.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같이 얘기하시면서 설명하시도록 하시죠. 사실은 뭐 데모를 보여드려야지 가장 좋을 텐데 네. 데모는 따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자리가 좀 바뀌면서 이렇게 기업 입장으로 발표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떨리는데요. 네.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 외식 서비스의 그러니까요. 더 대선배님이신 또 아이러니하게 또 예. 이렇게 또 서비스가 반대 계시니까 입장으로 땡겨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제 미국 서비스 베이스다 보니까 네. 아시아 시장을 갖고 계시고 과연 얼마나 다른 부분이 있을지 좀 더 좋은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제가 먼저 뭐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그 고메이란 이름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죠? 구르메라고 하는 약간 구름의 사구사, 뭐 구르메라는 뜻이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에 대한 표현을 많이 구르메라 쓰는데 거기에 이제 메이라고 하는 약간의 귀여운 표정을 함으로써 대중들이 그 파인 다이닝을 가고자 할 때 그런 얻고자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고메이라고 저희가 이름 줬거든요. 네. 구르메라는 표현은 어느 나라 언어? 그게 아마 그 영어는 아니고 프랑스어로 해서 프렌치 레스토랑들 하면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 약간은 뭐 마케팅 전략이죠. 구르메 플러스 메이. 영어의 골맷이랑 그러면 같은 네, 그 맞습니다. 그런 같은 거죠? 거죠. 아마 이게 일본식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도대변인 질문 먼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레드여서 참 마음에 들고요. 네. 로고도 비슷해서 친근감도 있고. 근데 저희 회사에서 고민했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을 고메이가 또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일 큰 부분이 컨텐츠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메이는 저희랑 정반대 쪽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볼 게, 아까 이제 컨텐츠의 대부분을 미식가들 아니면 이제 가이드북에서 소싱을 하는데, 미식가들이 직접 리뷰를 쓸 때는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아무래도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그 미슐랭 가이드 자가시나 이런 그 가이드북에 든 출처를 다 명시를 하거든요. 그 법상으로 어떤 컨텐츠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불법이지만 일부 발췌를 하고 거기에 든 출처를 명시하고 저희는 트래픽까지 유도를 함으로써, 즉 미슐랭 가이드나 뭐 다른 잡지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걸 눌렀을 때 그 페이지로 가서 직접 사람들이 그쪽 트래픽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웹상으로 그쪽에 트래픽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고요. 저희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유명한 유수의 매거진들의 잡지를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좀 더 성장을 해서 고메이 미식가들이 모여진다 그러면 그들이 직접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비용을 지불하게 됐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지금 그런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옐프나 네. 이런 것들이 미슐랭 가이드가 초창기 전 100년 전에 처음에 생겨서 타이어 사면서 네네. 경품으로 줬던 게 100년이 되니까 이제 완전 전문지가 됐는데, 그 다음이 자가시고 그 다음이 옐프인데, 옐프 같은 경우 인터넷 붐을 타고서 정말 그 리뷰를 잘 대중적으로 많이 모아서 인기를 끌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랭킹에 대한 정확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미슐랭 가이드든 뭐 가요시든 자가시든 그런 부분에 일회성으로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얼만큼 나오는지, 그 해에 몇 번 소개됐는지,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다른 부분을 부여를 했고요. 단순히 어느 잡지에 한 번 소개됐다라고 해서 이곳이 유명한 게 아니라 몇 년 연속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 소개됐는지, 그리고 20개 넘는 유수 잡지 중에서 몇 군데에 소개됐는지가 첫 번째 그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그 친구 관계를 이용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제가 가고자 하는 식당에 대해서 뭐 도영 대표님이 갔다 온 식당을 저희 관계가 친구라 그랬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식당에 내 친구 녀석들이 다 갔다 왔네? 근데 이 친구는 나의 취향과 비슷한데 이 친구가 맛있다고 했던 부분이라면 나도 맛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평가한 음식점은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냥 맛있다인데 저는 고기를 싫어하고 뭐 샐러드를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평가한 그런 식당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 스테이크집이 많으니까 정작 갔는데 나는 정작 먹을 수 있는 게 샐러드밖에 없어. 그럼 차라리 나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이 맛있다고 한 데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누구누구님 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필요 없이 그분이 나의 친구라 그러면 그 친구가 좋다고 한 것만 뽑아서 본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친구가 나의 또 다른 추천이 될 수 있는 그 양쪽을 이제 믹스시키는 부분이죠. 뭐 그런 비슷한 게 사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음악 네. 서비스에도 있었던 네, 것 음악도 같아요. 있습니다. 음악도 이제 내 친구가 듣는 음악, 친구가 듣는 네. 취향이 비슷한 친구가 듣는 그런 음악을 어떤 음악을 듣는지 볼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네, 거랑 네. 컨셉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제가 만약에 뭐 스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평가를 내리는 일식집, 스시 카테고리의 스시집은 다른 스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가중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에 1인 1 리뷰에 가중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의 포텐셜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했던 부분은 조금 더 인정해 주는 부분이죠. 미식가들 그룹이 있는 거와 반대로 내 친구들 그룹 중에서도 그렇게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식을 추천해 준 것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식을 추천해 준 것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을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내 친구 중에 그런 쪽이 아마 저희가 더 다른 쪽이니까. 그런 부분이 핵심 기술이 있네요. 네. 추천이 그 외식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 뭐 취향은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식사는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성향도 중요하지만은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음악이나 뭐 영화나 이거는 내가 혼자 보는 미디어에서 개인 취향을 딱 보고 거기 추천해주면 정확할 수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야채를 좋아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미팅이 비즈니스적인 미팅이 있으면은 억지로라도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어려워요.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게 이게 데이터와 실제 행동, 특히 상황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누구랑 먹느냐, 그날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단순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 고기를 먹으면 오늘 고기를 또 안 먹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녹여들면은 진짜 타겟팅된 추천 서비스가 될 수 있겠네요. 파인 다이닝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그 문제는 레드테이블 같은 대중적인 서비스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고메이처럼 파인다이닝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그 문제가 또 거꾸로 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은 이게 파인다이닝 쪽을 네. 이제 특화시켜서 좀 하고 계시는데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파인다이닝은 사실 많이 있죠. 대도시마다. 네.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하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목표하는 글로벌 시장이 특별히 좀 더 있으시면 좀 저희가 지금 미국의 세계 도시 2,200개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 수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시카고랑 LA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작업이. 네. 그리고 아시아는 지금 싱가포르랑 홍콩, 일본 파인 다이닝이 이제 수집이 됐는데 네. 관건은 그거예요. 파인 다이닝을 정보로 제공하는 수준에서 끝이면은 다른 서비스와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거기가 예약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테이블이나 옐프나 심지어 지금 페이스북에도 예약이 되더라고요, 레스토랑. 그렇게 예약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도영 대표님이 진출하셔가지고 예약 시스템 같이 놓으면 거기에 파인 다이닝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예약은 파인다이닝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네. 일반적인 식당은 보다는 사실은 네. 예약이 뭐 한 달, 1년 전부터 예약해서 가는 식당들이 수두룩한데 파인 다이닝에서는 목표가 좀 있으세요? 요 고메이 서비스를 해서 나중에 뭐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싶다. 저요? 네. 뭐 저희는 뭐 거창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희 외식 서비스를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저희는 1년 안에 저희가 파인 다이닝 아시아 10개 도시, 미주 10개 도시 정보를 만들어서
뭐 진짜 이 도시에 갔을 때 한 번쯤 그 도시에 상징하는 식당들은 한 100여 개, 뭐 200개 그 라인에 드는 거를 한 번쯤 식사하게끔 사람들에게 문화를 주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서비스를 성장을 시켜서 네. 엑시트 결국에는 엑싯을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엑시트 해야 되는 거죠. 1년 엑시트인 목표는 거죠. 그렇고 뭐 한 5년 뒤에 엑시트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스타트업의 매력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조산업 기반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매출 내고 뭐해서 수익 내서 다시 대출다해서 기술 개발하고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타트업의 매력이고 엑싯을 했을 때에 대한 뭐 그런 거 같은데 뭐 테이블이 인수해주면 참 좋겠네요. 레드 테이블이 인수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투자 받고 파인다이닝 구성원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는 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시너지의 어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이제 막 진행하고 계시는 거라 네. 사실은 뭐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모만 지금 3개월째 돌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앱을 깔고 써보시면 좀 다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앱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스토어에 다 올려놨고 네. 지금 아까 다음 주에 런칭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지금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비공개하는 이유가 지금 CES 때문에 연말 연초에 파인다인 예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12월은 1월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11월에 업로드 해놓고 12월 넘기고 1월에는 초반에 CES가 있어서 언론에서 2주차까지는 계속 그걸로 홍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3주차 때 오픈하려고 좀 더 CES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누구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오픈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마케팅 얘기를 했었던가요? 혹시 홍보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이요? 아직 저는 이거를 좀 숫자를 드린 다음에 홍보 마케팅 하려 했는데 일단은 저희의 마케팅 전략은 그 각 도시의 관광청들과 지금 그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갖고 다 관광청에 광고를 내면서 저희 앱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광고주가 되는 거죠. 돈을 내고 광고를 지불하고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관광청 입장에서는 각 도시 관광청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인다이닝 예약할 수 있으면 자기네 좀 더 이미지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쪽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항공사랑 면세점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그 지역의 백화점 네.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파인다이닝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고 그 도시에 가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정도 되는데 사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이렇게 안내하는 멘트를 좀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B2B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B2C 마케팅은 아직은 저희가 뭐 자본이 없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데를 좀 써야겠네요. 마케팅이 쓰는 것과 또 다른 거는 이거를 뭐 영상으로 찍고 싶어요. 레스토랑 파인다이닝 영상 저희가 보는 파인다이닝 영상은 대부분 아주 예전 BBC나 뭐 CNN 같은 데가 의도적으로 만든 특집에 대한 부분인데 진짜 캐주얼하게 실시간 방송을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하면서 직접 파인다이닝 가서 맛보는 것들 그리고 뭐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돈은 들겠네요. 돈이 투자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도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싸고 맛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을 찾아가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그 가치, 그러니까 시간 대비 결과물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여행 같은 데 갈 때는 되게 한정된 시간인데 정말 뭐 싸다는 곳을 찾아갔을 때 느끼는 그 실망감이라는 게 사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어떤 경험을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돈을 좀 더 쓰는 것 같지만 괜히 아끼느라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타겟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면서 접근하면은 좋은 그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고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신 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